근데 이제 거기 대표가 뭐 감다 했는데 1년 반이 된 거예요. 좀만 기다려줘라. 다음 현장에서 돈 지급하고 계속해서 한 발 쓰겠다니까 할머니가 기다리신 거죠. 할머니가 돈 달라 하니까는 그 업체가 1년 넘었는데요. 바꿔.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파산, 채무가 오랫동안 버티면 없어질까요? 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꾸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간혹 그런 질문을 받아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빌린 거라 이거 안 갚아도 되지 않나요? 이거 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뭐 개인회생, 개인 파산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채권이 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개인회생 파산하신 분들은 채권자가 여러 분이지만 또 예외적인 경우는 한두 군데만 있으신데 그게 10년 전 채무, 뭐 15년 전 채무 뭐 이런 데도 있어요, 실은.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채권자가 여러 명이지만 그 옛날 채무들을 넣게 되면 공과금들이 또 계속해서 더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거는 안 넣읍시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게 소멸시효 문제예요, 여러분들. 소멸시효는 정말 장기간 권리 행사하지 않으면 안 갚아도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소멸시효는 우리나라 민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일정 기간 동안 내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없어진다. 이게 민법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게 어떤 말이냐면 어떤 A라는 사람이 있어요. B라는 친구한테 12년 전에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이제 친한 친구니까 언젠가는 갚겠지 하고 기다려준 거죠. 근데 이제 12년 정도 됐을 때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려주겠다. A가 B한테 야 그때 내가 빌려준 1,000만 원 갚아. 그랬더니 B가 야 그거 10년 지나면은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인터넷 치면 나오잖아. 그게 소멸시효야. 그러니까 난 너한테 갚지 못하겠어 하는 순간 이제 A하고 B하고는 친구 관계 끝나죠. 그래갖고 서로 몸발 하면서 이제 원수 사이가 되는 거죠. 이제 실제 이런 걸 소멸시효라 해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그 사람한테 청구하지 않으면 이 청구할 권리가 사라지는 걸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멸시효 기간을 좀 말씀드리면 10년이 지나면 없어지는 여러분들 청구할 권리가 없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지인들끼리 빌려준 돈이에요. 지인들끼리 빌려준 돈은 10년간 그걸 돈 달라고 권리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걸려서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재판을 걸어서 여러분들 판결이 확정되거나 공정증서를 작성해서 돈을 빌려줘서 여러분 공정증서 작성하게 되면 이것도 여러분들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 안에 권리 행사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 상사채권은 5년이거든요. 5년짜리. 상사채권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냥 간단히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대출받은 거, 은행에 갚아야 될 돈이 5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1년, 2년마다 막 계약갱신하고 하잖아요. 이게 소멸시효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소멸시효 때문에. 어떤 데는 1년마다 하는 데도 있고 2년마다 하는 데도 있고 대출 종류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은행에서 빌린 돈은 보통 5년 지나면 없어진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3년 지나면 없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물품 대금. 물건을 팔았는데 외상으로 가져갔단 말이에요. 돈 줘. 근데 저쪽에서 3년 넘었잖아. 물품 대금 소멸시효 3년이잖아. 그 다음에 공사 대금 같은 거 여러분들. 공사 대금도 그래요. 공사를 열심히 해줬어. 돈을 다음에 줄게 했는데 벌써 3년이 넘어버렸네. 소멸시효 지났잖아. 너 나 청구 못해. 물품 대금, 공사 대금.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험회사에 그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있잖아요. 이것도 여러분들 3년입니다. 그 다음에 1년짜리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숙박료들, 모텔비, 호텔비. 그 다음에 음식값 있잖아요. 음식 쪽에서 먹는 거. 그 다음에 애들 학원비. 그 다음에 교육비. 이런 것들은 여러분 소멸시효 1년입니다. 이 부분에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예전에 우리 어떤 할머니가 한박집을 하셨거든요. 한박집 하면은 거기 공사 인부들 밥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업체 법인을 믿고 밥을 계속 해주셨죠. 근데 이제 거기 대표가 뭐 감다 했는데 1년 반이 된 거예요. 좀만 기다려줘라. 다음 현장에서 돈 지급하고 계속해서 한 발 쓰겠다니까 할머니가 기다리신 거죠. 할머니가 돈 달라 하니까는 그 업체가 1년 넘었는데요. 바꿔.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소멸시효 기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실제 이렇게 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없어지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채권자들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10년이 뭐예요? 10년이 한 1년, 2년, 3년만 지나도 이제 갚으라 난리 나고 이제 안 갚으면은 지급명령을 날리든 소송을 걸잖아요. 근데 이런 원인도 원인이지만 여러분들 시효 지나기 전에 이 소멸시효가 중단돼요. 이 소멸시효 기간이 중단되는 이 사유들이 있어요. 이거를 채권자들은 다 걸어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멸시효 중단이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돈을 빌려준 상대방한테 소송을 제기하거나 뭐 지급명령을 날리거나 그 다음에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같은 거, 뭐 통장을 압류 들어간다거나 자동차 압류 들어간다거나 그 다음에 빌려간 상대방이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일부를
변제했다든가 나는 너한테 돈 빌린 거 맞아? 난 갚아줄 거야. 이렇게 승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소멸시효 딱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채권자들은 반드시 중단을 시켜놔요. 그 돈 안 날리죠, 여러분들. 어떤 바보 같은 사람들이 소멸시효가 다 지나가게 날려놓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채권 추심 업체들이 소멸시효 기간이 딱 끝날 무렵 전에 이미 소멸시효 연장하기 위해서 다시 또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제기하거나 압류 들어가거나 이런 거 다 합니다.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여러분들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내가 갚을 채무가 없어졌다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안 하시는 게.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들이 오시면 이렇게 그냥 답 드리죠. 갚아야 할 나의 채무가 뭐 10년 전이든 15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있다면 무조건 다 채권자 목록에 올려서 해결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진짜로 여러분들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서 안 올려서 그냥 개인의 세무 개인판 정상적으로 다 끝났어요. 근데 돈을 빌렸던 채권자가 재판을 걸어와요. 그러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도 알아요. 그런데 소멸시효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소멸시효 기간이 여러분들 지났으면 재판을 걸어온 상대를 해서 이거는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내가 이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무사를 사시든 변호사를 사시든 또 재판에 대응하면 돈 들어가고 시간 들어가고 여러분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개인회생 파산할 때 채권자금은 안 올렸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기간은 지난 것 같은데 중간에 소멸시효 중단하는 것들 다 해놨단 말이에요, 채권자들이. 그러면 그것만 채권자가 누락된 상태에서 면책 결정 받으면 또 그걸 갚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갚아야 할 채무가 오래됐다 해서 내가 안 갚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갚아야 될 상황이 발생되니 반드시 채권자분에 올리셔서 개인회생 개인파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채무 고민